질문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이렇게만 하고 넘어가도 될지 모르겠는데 이것밖에 모를 리가 없는데. 워크북 5번. 집합이 못 푸네요. 집합이 뭔지 모르잖아요. 5번은 풀 수가 없고요. 집합 배우거나 푸세요. 10번. 11번도 똑같이 짚은 우와, 문제인데. 모르잖아요. 집합이 뭔지. 집합 문제는 못 푸는 거예요. 집합이 뭔지 모르잖아요. 10번은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 A, B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A, B인데 이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만나지 않는 A, B 개수는 뭐라는 소리야? 일단 뭐라는 소리예요? 예? 예? 뭐라는 소리냐고요? 한 배씩이 의미다스라는 소리죠. 이게 판별식인데 당연히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더 정리를 하셔야 돼요. 합차로. 근데 이거 정리 안 해도 알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 놈이 0보다 작다. 그러면은 A 빼기 B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A 빼기 B가 빼기 2에서 2 사이라는 소리인데 그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렇게 쓰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요. 두 주사위의 두 눈의 수의 차가 2보다 작은 경우의 수를 세라. 이렇게 결론을 지은 다음에 이제부터 세면 되는 겁니다. 근데 A, B는 눈의 수니까 그러면은 만족하는 게 0, 1밖에 없어요. 0인 경우는 6가지고 1인 경우는 1, 2부터 5, 6까지 5가지인데 두 개가 바뀔 수도 있거든요. 10가지 그래서 16가지 체계적으로 세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1번 540의 양의 약수 중 짝수의 개수랑 3의 배수의 개수를 각각 구해라. 그럼 소인수분해를 해야 됩니다. 어디 되지? 27 곱하기 20이니까 2가 2개, 3이 3개, 5가 1개네요. 짝수가 되려면은 2의 지수의 n 0이 들어가서 안 된다는 뜻이에요. 짝수가 되려면 2의 지수엔 0이 들어가서 안 된다. 짝수는 이렇게 표현된 수의 양의 약수는 2의 몇 승? 3의 몇 승? 5의 몇 승? 이런 거인데요. 짝수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가 0부터가 아니라는 거야. 1이나 2밖에 안 된다. 이렇게 경우의 수를 하나 줄여서 생각할 줄 아시면 되는 거죠. 얘네들은 뭐 아무 소용 없고요. 그래서 P는 2의 지수의 경우의 수 2가지, 3의 지수의 경우의 수 4가지, 5의 지수의 경우의 수 2가지에 따라서 16가지인 겁니다.
다 똑같은 방식으로 푸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해서 3의 배수는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Q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2의 지수는 3가지, 3의 지수는 0에서는 안 되기 때문에 3가지, 5의 지수는 2가지.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다 세가지고 맞았다? 맞은 게 아닙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36번 장애물이 엄청난 거죠. 여기서 여기로 직방으로 가면 되는데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최단 경로 문제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다섯 개. 원래 멀쩡한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침수 물난리가 나가지고 물이 길막을 한 거죠. 이 길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어. 여기 A, B 직통으로 가는 요 길이 끊기는 바람에 말이 돼버린 거예요. 재단의 온도가. 결국 이 포인트까지 올 수밖에 없어요. 요 두 점을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재단 경로로 가려면. 물론 여기까지 오려면 여기 올 수밖에 없고. 여기는 당연히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를 P, 여기를 Q라고 하면 이런 상태에서 A에서 B까지 최단 경로로 가려면 A에서 P까지 갔다가 P에서 Q까지 갔다가 Q에서 B까지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쭉 끌고 가기가 귀찮으니까 A에서 P까지를 그 합의 법칙, 고배 법칙을 써가지고 세시고 이거 한 가지고 얘도 세시고요. 그렇게 해서 3개 곱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세주시면 됩니다. A에서 P까지 와볼게요. 1, 1, 1, 1, 1, 2, 3, 2, 4, 5. 여기 순시간에 쓰시고 여기는 몇 개? A 몇 개? 이밖에 없어요. 3개. A 몇 개? 2개 합쳐서 7개. 여기 몇 개? 12개. 그 다음에 여기로 가볼게요. Q에서 B까지 여기 쓰시고 뭐 여러 가지 정상이죠. 요게 이제 길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4라고 써야 되고요. 64면 12 곱하기 14 168. 그 다음에 33번에 체크를 얼마든지 하세요. 얼마든지 질문하고 싶으면 하세요. 진도를 천천히 빼야 되는 상황이라서 질문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타임 3번. 도로망에서 B 지점과 D 지점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하여 A 지점에서 C 지점을 가는 방법의 수가 90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지금 BD는 연결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추가해가지고 전체 경우의 수가 90이 되도록 하려고 한다고. 추가해야 하는 도로의 개수는
한 번 지나간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고 도로끼리는 서로 만나지 않는다. A에서 C로 가는 방법. 그럼 현재 상태에서 A에서 C로 가려면 A B를 거치는 경우와 D를 거치는 경우밖에 없네요. 얘네들 미리 셋이죠. 6개고 A에서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것도 6개네요. 그러면은 그 BD의 도로를 건설하게 되면은 요런 방법도 있고 요런 방법도 있는데 요 두 개까지 더해서 전체가 90개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럼 뭐 X개를 넣었다라고 치세요. A에서 B로 갔다가 D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4X인 거고 A에서 D로 갔다가 B로 갔다가 C로 가는 경우의 수는 9X네요. 쉬워요. 또 25번 1, 2, 3, 4에 적힌 5개의 농구공 A1, 3, 4, 5 라스 이어진 가방 행시 넣을 때 2가 적힌 공은 A1에 넣고 K가 적힌 공은 K에 들어갈 수 있는 수가 3, 4, 5라네. 그러니까 3이 적힌 공은 A3에 안 넣고 4가 적힌 공은 A4에 안 넣고 5가 적힌 공은 A5에 안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다섯상 교란 순열 수가 아니기 때문에 수용도를 그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수용도를 그리지 않고 세는 법이 있는데 그걸 내가 그 교란 순열의 한 10% 정도만 가르쳐 드린 상황이라서 여러분들이 알 게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배운 것에 따라서는 수용도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방을 적어놓고 가방 안에 들어가는 공을 1, 2, 3, 4, 5라고 쓰면서 실제로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 조건에 부합되도록. 근데 2가 적힌 공은 A1에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는 2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A2는 어차피 2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3이 A3에 안 들어가고 4가 A4에 안 들어가고 5가 A5에 안 들어가고 2가 A2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 같은 숫자의 공이 안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간에 1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5도 되죠. 근데 이게 네 가지니까 일반적으로 4 곱하기라고 한 다음에 요 첫 줄에다가 나오는 경우의 수를 쓰면 되지 않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A1에 2가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과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으면은 이렇게 됐으면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은 지금 남은 게 3, 4, 5잖아요. 3, 4, 5를 3, 4, 5에 3을 3에 안 넣고 4를 4에 안 넣고 5를 5에 안 넣는 거니까 이게 결국 새쌍 교란 순열의 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두 개를 그리지 말고 두 가지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모른 척 그럼 이제 여기에는 4, 5밖에 안 되죠. 그러면 남은 게 3, 5니까 5, 3밖에 안 되고요. 남은 게 3, 4니까 3, 4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두 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얘가 3을 가져갔다. 그러면 남은 게 1, 4, 5지 않습니까? 여기 A3이기 때문에 1, 4, 5가 다돼요. 그럼 이제 2, 3, 1을 썼으면 남은 게 4, 5니까 5, 4밖에 안 되고 2, 3, 4를 썼으면 남은 게 1, 5니까 5, 1밖에 안 되고요. 2, 3, 5면 남은 게 1, 4니까 1, 4밖에 안 되죠. 그 다음에 4를 가져갔다? 그럼 남은 게 1, 3, 5인데
얘가 A3니까 1호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윗줄은 남은 게 3, 5니까 5, 3밖에 안 되고요. 아랫줄은 남은 게 1, 3. 1, 3은 4, 5랑 겹치는 게 없죠. 1, 3도 되고 3, 1도 돼요. 그 다음 요때는 남은 게 1, 3, 4죠. 여기 3이니까 1, 4밖에 안 됩니다. 그럼 1이 됐으면은 남은 게 2, 4죠. 2, 4밖에 안 돼요. 2, 4, 2, 5, 4를 썼으면 남은 게 1, 3이니까 이것도 도다 가능해요. 이렇게요. 그러게 총 11개가. (25번) 25번을 질문해준 친구에게 감사해라. 지금이 5시 50분이 약간 안 됐으니까 한 3시간 후쯤에 그 이유를 알게 된 겁니다. 또요? 없죠? 3시간 후요. 3시간. 3시간 후에 그때 정민이가 질문해준 저 문제를 내가 풀어준 것을 감사하게 될 것이다. 아 나오구나. 이번 시험에 경우에서 많이 나와요. 아, 이번 시험에 경우수 당연히 나오지. 누적 테스트인데 비중이 커요. 2문제 넣었어요. 똑같은 유형이에요? 아니 그냥 똑같은 문제예요? 25번이요? 아니 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자, 40번. 이건 그 똑같은 문제 아닌가요, 이거? 그림까지. 아닌가? 아닌가 보다. 그 기본 문제는 이 그림이었지. A, B, C, D. 요런 모양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다르네요. 구성은 똑같은 건데. 문자가 더 많지 않아요? 아니야. 이 똑같아. 영역의 개수 똑같아. 방금부터 왔다 갔네. 뭐? 방금부터 왔다 갔네. 누가 왔다 갔어? 제가 그럴 리가. 신입생이 없는데. 지금은 신입생이 있을 수 없는 시기라. 10월달에 그 공수투 개강하면은 많이 오겠죠. 어, 5가지 색으로 칠하려고 하는데 일반적인 색칠하기에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하면 됩니다. 500법칙으로 일단 A에 칠할 수 있는 게 5가지. 흰색을 칠했다 치고 그럼 B에는 흰색을 피해야 되니까 4가지. 노란색을 칠했다 치고 C나 E로 가야지 D 가시면 안 돼요. C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2개를 피해야 되니까 당연히 3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D를 생각하건 E를 생각하건 없어요. D에 칠할 색깔을 정한다고 치면은 이 2 색깔을 피해야 되니까 3가지인데 그 3가지 중에 노란색이 더 많죠. 그러면 얘가 노란색이면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3가지인데 얘가 파란색이면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이 2가지니까 여기서 분류가 불가피하다고. 여기는 B랑 D가 같을 때, 여기는 B랑 D가 다를 때. B랑 D가 같다는 말은 선택권이 없다는 말은 한 가지라고 했고요. 그 여기도 노란색을 그대로 칠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면 E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B랑 D가 다르다. 그러면 원래 D에 칠할 수 있는 게 3가지인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여기다가 넣어놓은 상태니까 당연히 2가지고요. 파란색을 칠했다고 치면은
여기서는 이제 세 가지 색깔을 피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인 거죠. 이렇게 그림의 상태가 분류가 불가피한 그림이었다. 그런 판단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 했어요? 추가 질문 없어요? 미처 제보하지 못한 추가 질문. 13번도 없어요. 13번? 직한 문제 보고. 집합은 못 풀어요. 연습 문제도 제인이가 하나 모른다고 했는데 보통 13번을 모른다 하는데 11번을 모른다. 11번 다 풀어줬잖아. 저 지금 안 했는데. 지금 안 했다고? 16-11번이라고 했는데 어머님이 톡으로 보내주셨는데 네가 엄마 폰 뺏어가지고 보낸 거 아니야? 저 맞았는데. 하나 모르는 게 뭐야? 없어? 연습 문제 다 맞았어? 9번 9번? 2번 너는 9번이야? 알렉스 킴? 네. 알렉스 임? 왜 알렉스야? 외국 친구가 왔어요. 외국 친구가 너에게 알렉스라고 적었어 이름을? 알렉스 임? 몇 번이랑 몇 번을 모른다고? 9번에 2번 9번에 2번을 모른다고? 요게 주사위를 던져서 3번 던져서 나오는 눈의 수가 차례로 ABC인데 2번 예, 이쪽은 이게 깨져서 달아난 거야. 개가 있던 게 깨져서 달아난 거야. 그렇구만. ABC의 최소값이 이거 최대값이 5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런 문제거든요. 두 가지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풀이는 분류. 두 번째 풀이는 고배 법칙이랑 포함 배제. 세 개 중에 제일 작은 게 2고 제일 큰 게 5니까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밖에 없는 거죠. 이게 3개가 아니라 한 30개쯤 됐으면 재밌었을 거예요. 3개밖에 안 되니까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다는 말은 요 첫 번째 접근법으로 풀어도 충분히 괜찮다. 꼴랑 4가지 케이스밖에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 굳이 이 2개를 또 갖다가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잘 했으면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건 몇 가지가 2, 5가 나오는 경우에는 A, B, C 중에 누가 온지만 정하면 될 거 아니에요. 세 가지로. 얘는 A, B, C 중에 2가 될 거 정하고 남은 2개 중에 3이 될 거 정해야 되니까 그냥 A, B, C 앞에다가 2, 3, 5를 배열하는 생각하면 되거든. 3팩토리얼이고 마찬가지로 3이 되겠죠. 분류해서 나온 경우의 수는 다 더하는 거잖아요. 답은 1, 8이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3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가 가능하다.
얘는 이게 좀 많으면 A, B, C, D, E, F 정도 되면 요걸로는 못 풀어요. 그 누구도 정답을 맞추기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요 방법도 알고 계시긴 해요. 곱의 법칙과 포함 배제. 최소값이 2고 최대값이 5다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어떤 의미일까요? 2, 3, 4, 5 중에 3개를 고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2, 3, 4, 5로만 A, B, C가 2, 3, 4, 5 중에 하나로만 결정이 된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A, B, C가 각각 4가지씩 있죠. (2, 3, 4, 5에서 A, B, C가 될 값을 선택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1이나 6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전부 다 4가지씩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예를 들어서 A가 3이고 B가 4고 C가 5인 게 들어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최대값이 5라는 조건은 만족이 되는데 최소값이 2라는 조건은 만족이 안 되니까 여기에는 최소값이 2가 아닌 케이스가 포함이 돼 있단 말이죠. 걔를 빼야 돼. 그러면은 최소값이 2가 아니란 말은 얘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 3개 중에 A, B, C가 이 3개 중에 하나의 값이 됐을 때를 제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5가 선택이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는 선택이 되는데 이것도 빼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2와 3이 선택이 안 된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 2와 5가 선택이 안 된 게 2번 빼졌기 때문에 2와 5가 선택이 안 된 걸 한 번 더 해야 됩니다. 요 2개 중에서만 A, B, C가 다 됐다? 그런 뜻이니까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이렇게 풀면 장점이 뭐냐면 저게 몇 개더라도 무조건 정답이 나오는 거예요. 요게 64, 요게 27이 똑같이 2개죠? 그럼 54라고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틀려요. 뭔 말인지 알았어요?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도 이런 포함 배제로 푸는 게 안전합니다. A, B, C의 최소값이 2인 경우의 수를 구해라. 그 얘기는 1이 안 나온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2, 3, 4, 5, 6 중에 하나씩 대응되면 되거든. A, B, C가 5의 상승까지야 전체는. 근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2가 선택이 안 된 게 들어있거든요. 그럼 2가 선택이 안 됐다는 말은 3, 4, 5, 6으로만 골랐다는 소리거든. 이게 답일 수밖에 없어요. 이딴 식으로 분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류해서 푼다 치면 되게 많이 생각해야 돼. 1번은 최소값이 2라는 것은 셋 다 2일 수도 있죠. 2개만 2일 수도 있겠죠. 근데 2개만 2인 게 이것뿐입니까? 이것도 있지 않습니까? 아 물론 뭐 다 쓰면 바보긴 한데. 그리고 2가 하나밖에 없다. 2가 하나밖에 없는 게 뭐 이게 2개가 다르다는 보장이 있어? 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는 분류해서 푸는 게 더 복잡해. 제대로 못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푼 사람. 근데 혹시 이렇게 분류해가지고 샜는데 맞았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틀려요. 언젠가.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정답을 내고 싶으면은 이 경우의 수가 주관식이면 맞추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안전하게 정답을 내고 싶으면 요런 16-9번 같은 문제는 요 방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알아들었어? 감사할 일이 많네. 알렉스 김에게, 님에게. 또 있니? 연습 문제 질문이? 미처 사전에 연락하지 않았지만 모르는 게 있는 사람 얘기하세요. 13번. 아까 내가 13번이라 말해서 한 거 아니야? 아니요. 다섯 개의 밭이 있는데 세 가지 농작물을 심으려고 한다. 근데 한 밭에는 한 농작물만, 이웃한 두 밭에는 서로 다른 농작물, 각 농작물을 적어도 한 개 이상의 밭에 심는다. 일반적인 색칠하기와 똑같은데 추가적인 조건이 적어도 한 가지 색을 쓴다는 점, 그게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심는 거에 너무 농사도 안 지어봤는데 헛생각하지 마시고 색칠하기랑 똑같다. 5개의 영역에 3가지 색을 이용해서 색칠하는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돼요. 좋은 풀이는 곱의 법칙. 그래서 뭔가 이상한 걸 빼주면 됩니다. A 자리에 칠할 수 있는 색깔은 3가지. B는 A에 칠한 걸 피해야 하니까 2가지. C는 B에 칠한 걸 피해야 하니까 2가지. D는 C에 칠한 걸 피해야 하니까 2가지. E는 D에 칠한 걸 피해야 하니까 2가지죠. 근데 여기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2가지 색으로만 칠한 게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조건 때문에 그건 빼야 되거든. 그래서 뺄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뭐 농작물을 했으니까 농작물을 예로 들어보면 농작물이 뭐가 있지? 사과, 옥수수, 사과가 농작물이야. 옥수수? 혀. 벼? 쌀, 밀. 벼, 밀. 벼. 벼가 쌀이에요. 벼, 밀. 또 핵폭탄. 핵폭탄? 콩. 벼, 밀, 콩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벼를 심고, 여기에서 밀을 심고, 여기에서 벼를 심고, 여기에서 밀을 심고, 여기에서 벼를 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은 콩을 안 심은 거기 때문에 콩을 안 심은 건 다조건에 위배되니까 이런 케이스를 빼줘야 한다 라고 생각하시라고요. 근데 하나도 이런 식으로 2개로만 채우는 경우는 이 스타일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같은 농작물을 심고 요렇게 같은 농작물을 심은 케이스밖에 없는 거죠. 그럼 좀 더 일반화 시켜서 표현하면은 동그라미를 심고 세모를 심었다 라고 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벼, 밀, 콩 중에 하나니까 3가지고 여기에 벼가 들어갔다고 치면은 세모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남은 둘 중에 하나니까요. 2가지인 거죠. 이런 식으로 세는 게 안전하다. 절대로 안 틀려. 그러면은 요 2개가 공통인수잖아요. 6으로 묶어주면은 8에서 1을 빼는 거니까 6, 7에 40. 이렇게 푸는 게 안전한 건데 이렇게 풀지를 않아놓고 질문 안 하는 거지. 두 번째는 저 생각을 못할 애들. 저 생각을 못하면 이 생각도 못하는데요. 아무튼 뭐
이 문제 어려운 거야. 두 번째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느냐. 적어도 하나의 농작물을 심는다는 것을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 각각을 몇 개씩 심어야 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분류를 하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하나 3개 심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 2개, 2개 심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하나 3개 심는 경우는 어떤 케이스밖에 없냐면 요런 케이스밖에 없어요. 요 동그라미 자리에 들어갈 게 저 3개 중에 하나고, 세모 자리에 들어갈 게 저 3개 중에 하나고, 네모 자리에 들어갈 게 저 3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모양으로 구분해 놓은 상태니까 이 3개의 모양의 3개의 농작물을 하나씩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3팩입니다. 그래서 가지고 하나, 2개, 2개로 세팅하는 경우는 뭐 일단 동그라미, 그 다음은 세모, 아니다. 그게 아니라 여기 5칸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하나인 게 요 2개랑 다른 거지 않습니까? 요 하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그건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가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똑같은 거고요. 하나가 여기 있을 때, 그렇게 또 분류를 해야 돼요. 분류 안에서 분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를 여기 신다 쳐요. 그러면 남은 4칸을 왜 신었어? 남은 4칸을 문제 조건에 만족이 되도록 이렇게 2개씩 똑같은 걸 심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뭐 세모네모 말고는 답이 없는 거죠. 요렇게 저 3개를 심는 케이스가 있고, 두 번째는 하나를 여기 심는다. 두 번째 칸에 심는다. B에 심는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 세모면 여기는 반드시 4번째 자리에 세모가 갑니다. 그래야지 이 2개가 인접하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가운데에 하나 심는 새끼가 심긴다 라고 치면은, 그럼 이제 요 세모로 표현된 것은 요 2칸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가면 돼요. 여기 들어가건 여기 들어가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간다 치면 네모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D 자리랑 E 자리에도 어차피 이 2개 다른 걸 칠할 거기, 다른 걸 심을 거기 때문에 여기 세모가 들어가도 되고 여기 세모가 들어가도 돼요.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는 경우는 4가지예요. 세모가 여기 2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고 여기 2개 중에 하나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다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A 자리에 하나 심을 게 있는 경우와 이 자리에 하나 심을 게 있는 경우가 똑같은 케이스라서 2가지로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다가 뭘 곱해야 하느냐, 이렇게 심을 계획만 세운 거지 실제로 이 자리에 어떤 농작물을 심을 건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그걸 결정하는 경우의 수를 당연히 곱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이 모양으로 따지면 종류가 3가지잖아. 3가지 모양에다가 3개의 농작물을 대응시키는 거기 때문에 다 3팩. 결국 3팩이 8개다 라는 뜻인 거죠. 뭐야? 뭐지? 전개선을 잘못했나?
저거는 치면 돼요. 첫 번째 케이스. 오버가 된 거지. 삼팩이 아닌가 보다. 일단 요 A 자리랑 이 자리에 있는 게 똑같은 건 맞아요. 그 경우의 수 두 가지고요. 그 중에 한 가지 세팅을 한 거고, 여기 들어갈 놈이 저 세 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돼야 되니까 세 가지 별을 심었다 라고 치면은 그러면 미를 심을 수 있는 곳이 요 두 자리 아니면 요 두 자리니까 이건 3팩이 맞는데 이 두 개 맞아요. 여기가 잘못됐겠네요. 일단 요 가운데 하나의 농작물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세 가지고요. 여기에 벼가 들어갔다 라고 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다가 밀을 심고 요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다가 밀을 심으면 되니까 여기서 오바가 됐네요. 요 두 군데 중에 밀을 심을 자리를 아니면 그냥 요 두 군데를 밀과 콩에 대응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팩인 겁니다. 여기가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요만큼이 3팩인 셈이거든. 결국 3팩이 아까처럼 8개가 아니라 6개인 거였어요. 3팩은 6이니까요. 66에 36인 거죠. 36 더하기 6 해가지고 결국 전체는 42개가 이런 식으로. 이 두 가지 방법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학생들은 이 생각도 어렵고요. 이 생각도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려운 거야. 다음 거죠? 진도로 나갈게요. 기본 문제 17-2번. 17-1번 아니에요? 내가 1번 했어. 그러네? (17-2번도) 본격적인 경우의 수 문제는 아니고 NPR이 뭔지를 알아야 처리할 수 있는 증명 문제라서 하다 말았던 문제. 자연수 NR에 대하여 다음 등식이 성립함을 보이시. 1번 NPR은 N 곱하기 N 빼기 1P R 빼기 1과 같다. 그 설득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의미를 알려주면서 설득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의미를 알려주면 이 식의 의미를 알아내기도 쉽지가 않고 이 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이걸 알려준다고 해도 상대방의 어떤 능력이 낮춰가지고 알아듣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사람이건 설명을 듣는 사람이건 간에 누구나 별 생각 없이 받아들이려면은 이 두 번째 방법을 쓰시면 돼요. 공식이요.
공식을 이용해서 증명하시면 됩니다. 학교 소수령일 경우에는 선생을 설득하기 귀찮으니까 이걸로 쓰시면 돼요. 학교 소수령일 경우. 그리고 뭐 객관식 문제에서는 이런 거 안 나옵니다. 그냥 친구랑 얘기할 때 좀 똘똘한 친구가 있으면 얘가 이런 의미를 갖는다라고 설명을 해보시면 돼요. 설명을 하면서 자기도 나름대로 환기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의미하는 바는 뭐냐? 좌변 같은 경우는 좌변이 의미하는 바 아시죠? 서로 다른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다. 그런 얘기인데 우변에 대한 설명을 해보면 n 빼기 1p r 빼기 1을 먼저 한다 라고 칩시다. n을 먼저 한다 라고 칩시다. n의 의미는 n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경우의 수를 말해요. n의 우변에 n 곱하기 n 빼기 1p r 빼기 1. 이것은 n의 의미는 n개 중 한 개 선택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n 빼기 1p r 빼기 1의 의미는 당연히 n 빼기 1개 중 r 빼기 1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여기서 한 개를 뽑았고 여기서 r 빼기 1 뽑았잖아? 그러면 전부 다 합치면 r개를 뽑은 거죠. r 칸을 만들었다 라고 칩시다. 요 전체가 r 칸, r개다. 맨 앞에 있는 놈과 나머지를 그냥 일부러 구분했다 라고 칠게요. 요 자리, 첫 번째 자리 아니다, 개수라고 쓸게. 여기 한 개고요. 여기가 r 빼기 1개죠? 당연히 요 한 개에 들어갈 놈을 뽑은 게 이거라는 거예요. 전체가 n개였으니까 요 한 개 자리에 들어갈 놈을 뽑은 게 n가지고요. n개 중 한 개 선택. 요 말은 잘 와닿지가 않으니까 말 바꿀게요. 첫 번째 자리에,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라고 할게요. 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n인 거죠. 전체가 n개였으니까 n개 중에 하나를 뽑는 거기 때문에 첫째 자리에 들어갈 수를 택하는 경우의 수가 당연히 n입니다. 근데 곱하기잖아요. 곱하기라는 말은 상황이 안 끝났다는 거죠. 저기다가 얘를 곱했는데 얘가 의미하는 바는 r 빼기 1개를 택하여 일렬로 나가는 거니까 얘네들이죠. 얘네들 첫째 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리 요게 r 빼기 1개인데 요 r 빼기 1개에 들어갈 놈들을 n 빼기 1개 중에서 고르면서 차례차례 줄을 세웠다 그런 뜻이라고요. 그러면 결국 전체는 몇 개였다는 소리죠? n개였다는 소리고요. 결국 몇 개를 뽑아가지고 일렬로 나가는 거죠? r개를. 그러니까 이 경우가 얘랑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개를 따로따로 생각해요. 첫째 자리에 들어갈 하나를 뽑은 다음에 나머지 자리에 들어갈 r 빼기 1개를 뽑았으니까 전체적으로는 r개를 뽑은 거고, 그리고 그
후보 역할을 했던 놈들은 n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얘는 npr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미를 갖는 건데 지금 내가 한 설명도 이해가 되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령에서 이러고 앉아있으면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그냥 공식을 활용해서 보여주시면 돼요. 요거는 깔끔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요 우변이 얘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n 곱하기 n 빼기 1p r 빼기 1란 n 곱하기 그 팩토리얼을 이용한 공식을 써야 돼요. 그러면 분자는 왼쪽 거 팩토리얼이었잖아요. 저기서부터 공식인 거예요. 네? 저기부터 곱하기 여기까지는 의미고 여기부터가 공식이에요. 분모는 왼쪽 거에서 오른쪽 거 뺀 거 팩토리얼이었죠. 이렇게요. 그럼 n 빼기 1 전께 n이잖아요. 요 두 개를 합쳐서 쓰면 당연히 n 팩이거든요. 이게 다름 아닌 npr이라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요 팩토리얼을 이용한 공식을 모르면은 이렇게 증명을 못하기 때문에 공식으로는 암기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2번도 의미로 처리해도 되고 이렇게 소수령에서 나온다고 치면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되니까 요 두 개를 곱한 게 n 팩토리얼이다 라는 당연한 생각도 할 줄 아셔야 됩니다. npr은 n 빼기 1p 얼 더하기 얼 곱하기 n 빼기 1 p 얼 빼기 1 이렇게 얘는 공식으로 먼저 해볼게요. 요 놈이 이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변이 이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보여주면 됩니다. n 빼기 아니야 우변이 어떻게 우변 n 빼기 1pr은 공식에 따라서 뭐분의 뭐예요? 뭐분의 뭡니까? 졸려 죽네. 졸려 죽어. 뭐분의 뭐예요? 이거는 개 쉬운 공식인데 말을 못해. 그 다음에 R은 그대로 쓰고 이건 뭐예요? 뭐분의 뭐예요? 그러면 분수기 때문에 통분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분모를 보고 통분을 하시면 되고 분자를 보고 인수분해 하면 됩니다. 양쪽 다 분자에 n 빼기 1팩이 있으니까 n 빼기 1팩은 앞으로 뺄 거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남는 것은 분모분의 1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남는 것은 분모분의 얼이 있는 거고. 근데 이 분모에 들어있는 이 두 놈도 팩토리얼인데 이 두 놈이 무슨 관계입니까? n 빼기 얼 빼기 1이고 n 빼기 얼이니까 n 빼기 얼 빼기 1 다음 수가 n 빼기 얼인 거죠. 다시 말해서 n 빼기 얼 팩토리얼은 얘를 다 가지고 있다고요. 다시 말해서 이 두 수의 최소 공배수 이 새끼라고. 그러니까 분모는 n 빼기 r 팩토리얼로 통일을 해야 돼. 그러면 얘는 그냥 원래 있던 걸 그대로 쓴 거니까 얼만 쓰면 되고요. 여기에는 1이 있었는데 이 놈의 분모는 얘가 아니었잖아. 플러스 R은 n 빼기요. 네? 예, n 빼기. 뭐라고요? 뭐라고? 플러스 다음에 R 아니에요. 둘이서 자 다시. 그래서 이제 요 놈을 얘로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니까 여기다가 n 빼기 r 곱한 거잖아요. 당연히 분자에다가도 n 빼기 r 곱해야 되는 거죠. 너는 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고. 이렇게 됩니다.
요렇게가 정확한 통분입니다. 여기 없어지잖아. 즉 n밖에 안 남는다는 거죠. 요 n 빼기 1 팩토리얼을 이제 분자를 올려가지고 n이랑 곱했다라고 치면은 이게 더 연결이 되니까 n 팩토리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결국엔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고요. 이게 다름 아닌 앰피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팩토리얼 공식만 암기하고 이런 그 분수 계산법, 팩토리얼의 관계 이런 것들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은 쉽게 증명이 된다고요. 근데 그러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아까운 공식이기 때문에 의미를 알고 사는 게 좋다. 그런 말씀입니다. 저건 어떤 의미일까요? 우변이 어떤 의미를 갖길래 n개 중에 r개를 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똑같은 걸까? 요 n개 중에 딱 한 개가 특별한 겁니다. 그래서 뭐 세상에 제일 특별한 건 자기 자신이니까 요 n개 중에 내가 들어있다고 치는 거예요. 나와 나 외의 것이 있는 거죠. 나 외의 것이 당연히 n 빼기 1개고요. 나는 당연히 한 개고. 그래서 요 두 개 합쳐서 n개다 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뽑히는 r개가 내 r개 중에 내가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요 뽑히는 r개 중에 내가 있을 때와 내가 없을 때로 심심하니까 분류를 해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없다고 칠게. 내가 없으면 나 외에 n 빼기 1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게 이거예요. 나 외에 n 빼기 1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니까 이 경우의 수가 내가 없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 경우의 수는 내가 있는 거겠죠. 내가 없거나 있거나 말곤 없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더한 게 전체 경우의 수일 수밖에 없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의미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내가 포함된 경우는 왜 이렇게 될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나는 줄을 쓸 계획이야. 근데 아직 내 자리를 정하진 않았어. 그래서 나를 제외하고 나 외에 n 빼기 1개 중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할 거니까 r 빼기 1개를 뽑아가지고 걔네들을 일단 1료로 나열했어요. 1료로 나열했으면은 r 빼기 1 칸이 채워진 상태야. 그러면 내가 그 사람들 이미 서 있는 사람들 사이사이로 비집고 들어가면 되거든. 그럼 그 사이사이가 전체 몇 칸이 있는 거냐면 r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r칸 중에 내가 들어갈 한 칸을 고르는 경우의 수가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요 곱하기 r 있는 거야. 요 r의 의미는 내 자리, 내 자리의 경우의 수입니다. 저런 식으로 의미를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유제 17-4번 해봐. 증명해봐 일단. 팩토리얼 공식을 써서. 의미는 이따가 물어볼게요. 엄청 졸리네. 다오랑 같이 가. 저 근데 세수만 하기도 하죠. 세수만 된다고? 세수하고 와. 우리 화장실 완전 비까뻔쩍해졌어. 졸린데 그 화장실 갔다 와. 저도 화장실에서 정수기 저희 데스크 맞은편에. 화장실 갔다 와. 1층이요 2층이요. 화장실 지금 했어. 갔다 와. 1학년생처럼 뭐라고? 1학년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 애들? 다 봐야지.
덩다리 근성? 네. 맞아. 문제야 문제. 다 졸렸나 봐. 다 의미 파악이 힘들었나 봐. 오늘따라 뭔가 기빨려요. 어? 오늘따라 뭔가 기빨려요. 뭐라고? 오늘따라 뭔가 살짝 기빨리는 느낌. 근데 왜 찬물 안 나와요? 냉수가 안 나와 지금. 그러니까 나오긴 한데 정수가 나와? 많이 차갑지가 않아요. 그 냉수에 불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아, 그 정수기요? 어. 정수기는 역시 그 화장실이요. 아, 화장실. 냉수가 손 씻는 물? 네, 하나도 안 나와요 냉수가. 화장실이 왜 이렇게 고급져? 공사관이야. 학원 화장실. 어제 소프트 화장실이. 제 2층 한번 쉬고 가는 게 어떨까요? 못 쉬어. 이거 해 이거. 아, 유진 17-4번. 증명했어? 아니요 죄송합니다.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증명부터 해. 이거. 공식을 왜 안 외우냐고. 공식을 왜 안 외우고 왜 외웠으면 왜 써먹지를 못해. NPL은 공식에 따라서 n 빼기 l 100분의 n 100. 저거 L이었어요. n 빼기 lp r 빼기 l은 공식에 따라서 n 빼기 r 100분의 n 빼기 l 100. 그럼 약분 되잖아 이렇게. 이거 프린트 오류. 아 프린트? 이거 L이 아니라 L이라고 써있어요. 그래? 그래서 이제 n 빼기 r 100분의 n 100으로 정리가 되죠? 이게 NPR인 거고. 이게 기본 문제보다 훨씬 쉬운 건데. 이렇게 뭐 인수분해를 한다거나 통분한다거나 할 필요도 없는데
이것도 뭐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지 않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n개 중에 l개만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r개를 채울 건데요. 여기 뭐 대충 자른 거죠. 대충 자른 거예요. 초반과 후반으로. 이 초반에 잘린 개수가 L개인 거죠. 남은 개수가 당연히 R 빼기 L개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한 방에 뽑아가지고 나열해도 되는데 두 방에 뽑아가지고 나열하는 건 내 맘 아니니까 두 방에 한 겁니다. 이거. 얘는 두 방에 한 거고 얘는 한 방에 한 거고. 근데 전체 후보와 실제로 나열된 개수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양쪽이 똑같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MPL의 의미는 초반 L개에 들어갈 놈을 우선적으로 뽑아서 일렬로 나열을 해놓은 상태고, 그럼 당연히 N개 중에 L개가 사라졌으니까 남아있는 M 빼기 L개 중에서 남아있는 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남아있는 자리의 개수가 R 빼기 L개니까 당연히 M 빼기 LP, R 빼기 1까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렇게 두 개가 다 완성이 돼야 완벽한 R개의 배열이 완성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곱하기고. 이렇게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점을 본인이 일단 알아야 되고요. 그걸 친구에게 설명할 줄까지 아셔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MPR 공식을 암기하고 있어야 될 스타일의 문제였고, 지금부터는 본격적인 경우의 수 세개 하는데 MPR이라는 기호를 안 쓴다고 했어요. 경우의 수 셀 때는 MPR을 안 쓰고 MPR은 그냥 고배 법칙을 쓸 뿐이기 때문에 고배 법칙으로 세셔야 됩니다. MPR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습니다. 팩토리얼만 가끔 쓰는 거예요. 기본 문제 17-3번. 8명의 학생이 있다. 1번. 8명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은 이 8명의 학생이 A, B, C, D, E, F, G, H라고 치고 이 8명을 일렬로 배열한다고 했으니까 8칸을 만든다고 쳐요. 요 칸에다가 넘버링을 한다고 치면 1번 자리, 2번 자리, 3번 자리, 4번 자리, 5번 자리, 6번 자리, 7번 자리, 8번 자리가 되는 건데, 8명의 학생을 일렬로 나열한다는 뜻은 A, B, C, D, E, F, G, H를 1, 2, 3, 4, 5, 6, 7, 8에 하나씩 대응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자리가 사람을 선택한다고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사람이 자리를 선택한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순열은 기본적으로 어떤 집단이 나머지 집단을 선택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처럼 개수가 똑같잖아요. 개수가 똑같으면 선택하는 집단과 선택당하는 집단을 구분할 필요조차 없고 그냥 팩토리얼이다. 그래서 8팩토리얼이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8팩토리얼은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에 외우고 살 수가 없어요. 8, 7에 56 곱하기 6팩은 720으로 외워야 돼요. 얘를 추가적으로 계산하시면 되고요. 2번. 실전에서 빅토리얼 이런 답을 쓰는 7번. 계산을 끝까지 하셔야죠. 학교 내신에서는. 그럼 만약에 10팩토리얼 넣으면 그것도 계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럼요. 2번. 이 8명 중에서 3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를 3명을 뽑는 거니까 3칸만 그리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각 자리에다가 넘버링을 한다고 칠게. 얘는 이 사람 수랑 자리 수가 다르죠.
그러면 사람이 자리를 고르는 걸로 가야 할까? 자리가 사람을 고르는 걸로 가야 할까? 항상 유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습관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고요. 사람이 자리를 골라야 할까요? 자리가 사람을 골라야 할까요? 사람이 자리를 고르면 못 풉니다. 자리가 사람을 골라야 됩니다. 1번 자리에 들어갈 사람 몇 명? 8가지. 한 명 들어갔다 치고 2번 자리에 들어갈 사람 몇 가지? 7가지. 3번 자리에 들어갈 사람 몇 가지? 6가지. 왜 사람이 자리를 고르면 안 돼? A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작은 놈이 큰 집단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자리가 사람을 고른다는 생각에 따라 곱하기로 끝내는 거야. 내가 알고 보면 이건 거야. 알고 보면 8P3인데 8P3이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내가 설명한 대로 푸시면 돼. 각각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를 세고 걔네들을 곱하는 걸로 마무리하시면 돼요. 얘의 의미가 8P3인 걸 아시긴 해야 되는데 8P3이라는 기호를 쓰지 않는다고요. 그냥 8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푸는 거예요. 실전에서 실제 경우의 수를 셀 때 MPR이라는 기호를 절대 쓰지 않습니다. 왜요? 왜 쓰면 안 돼? 쓰면 안 돼요. 그냥 곱하기로 하시면 돼요. MPR을 절대 쓰면 안 돼요. 그럼 실력이 안 늘어요. 그다음 3번. 이 8명 중에서 n명을 뽑아 일렬로 세우는 경우의 수가 56일 때 n의 값을 구해요. 이거는 이제 칸의 개수를 모르는 거잖아. 한 칸일 때 경우의 수를 세보고 두 칸일 때 경우의 수를 세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한 칸이 몇 가지예요? 8은 56이 아니잖아요. 두 칸이 몇 가지예요? 8 곱하기 7일 거 아니에요? 이게 56이잖아요. 얘는 2인 거죠.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유제가 5개나 있는데 17-5번은 바구니 9개를 일렬로 나열 부팩이고 17-6번은 근데 팩토리얼 계산할 수 있어요? 36만 2,880 네? 36만 2,880이 돼 있는데 그 다음에 17-6번은 아이고 5팀의 순서를 정하는 거니까 이거 5팩이고 5팩은 120입니다. 17-7번은 24명의 학생이 있는 학급에서 반장, 부반장, 학습부장을 각각 한 명씩 선출하는 경우의 수. 이건 몇 가지일까? 24, 23, 22 곱하는 게 몇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장 자리, 부반장 자리, 학습부장 자리 이렇게 세 칸에 들어갈 사람을 고른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직책을 고르는 게 아니라 직책이 사람을 고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책이 사람보다 적은 개수니까. 항상 적은 개수가 큰 개수에 해당되는 애들을 택한다 라고 생각해야 돼. 그 생각만 똑바로 하면 뭐 헷갈릴 이유가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을 똑바로 못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죠. 나처럼 이렇게 딱 정리해주지 않으니까 뭐가 뭘 골라야 하는지. 그 다음 17-8번은 10개 여기 있는 철도 노선이 있는데 출발역과 도착역? 역은 10개고 출발역과 도착역은 몇 개야? 네. 그러니까 2개가 10개를 골라야 한다고. 그러니까 출발역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몇 가지야? 6가지 도착역은 몇 가지? 9가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P라는 거 쓰지 말고 그냥 10 곱하기 9로 끝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7-9번은 n권의 책 전체 개수가 비밀이네. 1번 n권의 책을 근데 이건 n을 찾는 건 3번 포지구나. 1번 n권의 책을 책꽂이에 꽂는 경우에 전부 다 쓰는 거니까 n 팩토리얼인 거고 전부 다 쓰는 언제나 팩토리얼이에요. 2번은 이 n권 중에서 5권의 책을 뽑아 일렬로 꽂는 경우의 수는 이럴 때는 n 빼기 1, n 빼기 2, n 빼기 3, n 빼기 4라고 하지 말고 그게 결국 n개 중에 5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런 문제 답을 쓸 때만 순열 기호를 쓰는 거예요. nPO라고 쓰면 돼요. 근데 뭐 nPO라고 안 쓰고 n부터 n 빼기 4까지 곱한 거로 상관없어요.
똑같은 말이니까. 3번은 n권 중에 2권을 뽑아 채권 진료를 꼽는 경우의 수가 40이다. 그러면 n 곱하기 n 빼기 1 40이다 그런 뜻이니까 연속하는 두 자연수의 곱이 42인 n을 찾는다고 생각하시고 풀면 돼요. 2차방의 전개에서 연속하는 게 아니라. 아무튼 기본적인 순열의 수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요런 사고방식이 순열의 수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하시고 좀 더 활용된 문제를 풀어봅시다. 기본 문제 17-4번. 여3 남4 여1 여2 여3 남1 남2 남3 남4 이렇게 구분되는 7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일렬로 쓰는데요. 1번 여학생끼리 이웃하여 서는 경우의 수. 2번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게 서는 경우의 수. 뭐 가장 기초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응용 문제죠. 여학생끼리 이웃. 일반화를 바로 시키면은 특정 그룹이 이웃 한다고 조건이 달려 있으면은 이 이웃하는 그룹을 한 명으로 취급하면 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2번은 특정 그룹이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웃해도 되는 나머지 그룹을 우선 배열한 다음에 사이사이에 배치하면 돼요. 1번 문제를 푼다면 여학생 3명이 이웃하여 선다고 했으니까 남학생 4명에다가 여학생 그룹 1명 총 5명을 일렬로 배열한다 라고 생각하시고 배로 쓰고요. 근데 이제 여학생 3명이 그 이웃하는 안에서 서로 위치 바뀔 수 있거든요. 그 경우의 수까지 곱해주셔야 돼요. 그럼 3명이 일렬로 배열한다는 뜻이니까 300까지. 특정 그룹이 이웃하지 않는다. 그럼 남자 4명을 먼저 배열을 해요. 4팩.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섰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사이를 체크해요. 이렇게 5개가 체크가 됐죠? 그러면 이 여자 3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는 5자리고 여자는 3명이잖아. 그럼 이거는 자리가 사람을 골라야 돼? 사람이 자리를 골라야 돼? 사람이 잘. 그렇지. 여자 1번이 들어갈 자리를 생각하는 거야. 몇 가지야? 여자 1번이 들어갈 자리 몇 가지냐? 체크해 놓은 곳에 들어갈 수 있다니까. 5가지 쓰라고. 그리고 여자 1이 여기 들어갔다고 치라고. 여자 2번이 들어갈 자리 몇 자리예요? 네. 그렇게 하라고. 5P3에 가지 말고. 이게 알고 보면 5P3인 건데 그러지 말라고. 알았어? 내가 설명한 대로 세면 돼. 곱하기 쭉쭉 쓰면서. 근데 5P3, 5C3 그런 거 쓰면 왜 C를 안 늘어요? C3은 써야 돼. C는 무조건 써야 되는데 P는 무조건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왜요? 이 어떤 집단이 어떤 집단을 고른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먹기 위해서는 NPR 안 쓰는 게 맞거든. 쓰면 안 돼. 괜히 쓰려고 하면 헷갈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쓰지 마세요. 뭔지만 아는 정도면 됩니다. 유제 17-10번 풀어보세요. 3개 다 풀어요. 네? 3개 다 풀어요. 3개 다 풀어요.
산수도 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 다뭐 1000자리 만자리까지 가는데 원래 이 문제가 아니었는데 바꿨나 보네 이건 개정하면서. 아 이거 선생님 이 팩토리얼이 뭐였어요? 720. 감사합니다. 원래 국어책 수학책이었던 것 같은데 펜으로 바꿨는데. 그거 어떻게 외우세요? 뭐 외웠다기보다는 외워진 거지. 20년 동안 하다 보니. 그럼 혹시 교과서도 한 여러 번 읽으면 외울 수 있나요? 어? 교과서도 여러 번 당연한 거 아니야? 5번 읽었는데 안 외우지. 5번이 아니라 500번 읽어요. 역시 IQ 198. 나는 이 페이지를 500번 넘게 봤을 거. 20년 동안 가르쳤으니까. 역시 IQ 158. 근데 중학교 때만 그랬더라고. 이번에 수시 원수 접수하느라 생기부 때 보니까 고등학교 IQ는 130이라 돼 있던데. 그 사이에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런 게 나와. 근데 그럼 점점 더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 지금 100도 안 되나? 100도 안 되면 평균보다 낮은 거. 그래서 지금 국어 지문이 안 읽히나. 근데 남독증 난독증. 야, 뭐 난독증 타령이야. 내가 아무리 안 읽힌다 해봐야 너보다 잘 읽어. 선생님 오늘 선생님 문제 잘 내신 것 같아요. 문제를 잘 내시는 거 아니냐고? 그냥 오늘 문제 살짝 좀 어렵게 내셨어요. 문제를 어렵게 했냐고? 네. 왜? 그 앱에다가 난이도 설정할 수 있지 않아요? 난이도 설정할 수 있지. 오늘 근데 시험 나는 15문제 낸다고 15문제만 딱 세팅한 다음에 뜬 대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니까. 저번에는 난이도 뭐가요? 저번 주에 난이도가 저번 주요. 네. 공수원이요. 네. 공수원은 항상 난이도 중으로. 아 근데 오늘 난이도 3으로 만들었네. 어? 다시 만들었네. 어쩐지 좀 어렵더라. 원래 공수원은 난이도 중으로 만들었는데 기본반이라서. 저번보다 어렵나요? 아 너무 어렵게 나오더라고 문제가. 갑자기 이상했네. 선생님 그냥 챗GPT에게 쉬는 시간 다시 만들어야겠네. 항상 난이도 중으로 잡고 만들어. 선생님 한번 중 60%, 중하 20%, 상 20%. 선생님 차라리 그냥 오늘 시험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50문제를 띄운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여러분들이 개념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문제들을 15개 엄선해가지고 내다 보니까 제시 파티를 벌이는 거죠. 그럼 복수를 안 거기서는 하니까. 그럼 거기서는 상이 없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50개 안에 상이 있는데 쌤이 근데 내가 선별하니까 그 선별하는 것에 상이 당연히 포함되지 않을까? 상 문제들이 방금 내가 말한 그런 문제들이 되니까. 선생님 오늘 살짝 시험하는 차원으로 한번 중하 문제나 추석. 중 문제만 살짝 내주는 거죠 봐요. 왜냐면 비타민 드셨으니까 뭔가 살짝 머리 추석 들어가시잖아요. 쌤도 이제 쉬시니까 증명 문제가 없죠. 네. 증명 문제 15개. 다 했니? 1번 답은 44,320 맞아? 44,420이요? 아니, 4,320. 2번 답은 320 1,440 맞아? 어? 틀렸어? 틀린 놈이 있네. 있네요. 2번 유성팬은 유성팬끼리, 수성팬은 수성팬끼리 이웃. 그럼 총 몇 개가 있는 셈이야? 5개? 그렇지. 중성팬 3개에다가 유성팬 그룹 하나, 수성팬 그룹 하나, 다섯 개 있는 거거든. 5팩 일단 쓰고. 유성팬 2개가 자리를 바꿀 수 있으니까 2팩. 수성팬 3개의 순서도 고려해야 하니까 3팩. 이렇게 한다. 그럼 5팩 곱하기 3팩이 결국 6팩이거든요.
720에다가 2를 곱하는 거니까 1440 나오는 거야. 뭐가 누락된 거야? 3번 14,400 나왔어? 잠시만요. 뭐 잠시만요. 아닌데. 수성펜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 그러면 나머지 애들이 몇 개야? 수성펜을 제외한 나머지 애들이 몇 개냐고. 5개지? 5팩 쓰고. 그럼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5개를 배를 딱 쳐. 그럼 4인 사이가 몇 개야? 6개지? 4인 사이는 6개인데 수성펜은 몇 개야? 3개잖아. 그럼 너가 뭐를 골라야 돼? 펜이 자리를 골라야 돼. 아니야. 자리가 펜을 맞아. 펜이 자리를 골라야 돼. 그럼 첫 번째 수성펜이 들어갈 자리 몇 가지? 6, 여기 들어갔다 치고. 그 다음 몇 가지? 5개, 여기 들어갔다 치고. 그 다음 몇 가지? 4개.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MPR을 쓰지 말고 곱하기로 계속 끌고 가시라고요. 알았죠? 아 6건이 오면 안 되죠? 어? 6건이 했다가 망했어요. 요사건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요사건을 왜 해?